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명절도 지나가고 해서 그런지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왜 가정 있는 여자들은 명절 생각하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 챙기랴, 친정 챙기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저 또한 그런 스트레스에서 예외는 아닌데 그래도 이번 명절에 참 별거 없이 잘 보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명절이면 그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참 좋았는데 이제는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은 어른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가고 좀 쉬어갈 생각으로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글쎄 옆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가 종업원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갑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소리 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아버리고 말았어요. 저 또한 그런 갑질 아닌 갑질 같은 경험을 당한 적이 있었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고 너무 화가 치솟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아가씨 때 좀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랐던지라 26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죠. 남편과는 직장 동료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었는데 직장인인 저와는 다르게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참 특별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매일 월급 받으면서 사는 직장인들 보다가 사업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어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한 저도 참 어렸네요. 저와 한참 연애를 하던 때는 식료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같은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 남자친구가 가장 잘 나갔었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랑은 다른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남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레스토랑에 가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저는 달랐죠. 그 비싼 호텔 뷔페도 가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었으니까요. 윤정이 네가 원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쓸까 봐. 돈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면 자기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남자친구가 준 카드를 꺼내면 제 돈도 아닌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닌 이상 전부 다 물거품 같은 거라는 걸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직장 생활 하지 않고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생각보다 평범한 집안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시는데 먹고 살기 위한 일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취미생활 겸으로 간단한 일을 하면서 지내실 목적으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제 동생을 먹여 살리시겠다고 정말 별의별 일을 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그런 저희 집이랑은 은연중에 비교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님은 말수가 적으신 편이셨는데 그래도 특별히 모나거나 하신 성품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무난하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저에게 이러더군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일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도 좋아. 우리 어차피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하자. 사실 저는 그 말을 빨리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곧바로 일을 그만하고 살림에 전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사회생활이 잘 맞지 않은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결혼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가 한 반년 정도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연치 않게 해본 임신 테스트기에서
선명한 두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의미였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니 생각보다 금방 찾아와 주었던 거죠.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남편의 표정이 참 묘했답니다. 당신 진짜 임신이야?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게 맞아? 이 정도로 선명하게 두 줄인데 임신이 아닌 게 더 이상하지. 확실해. 당신 이제 아빠 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당장 내일 날 박는 대로 병원부터 가보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반응에 어쩐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그리고 이튿날 저희는 병원에서 초음파로 아이를 확인했답니다. 13주 차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벅차올라 눈물이 흘렀는데 남편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괜스레 서운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당신 어제부터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괜히 신경 쓰이네. 아기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우리 아이 소식에도 미적지근하고. 뭐? 내가 그랬어? 절대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아직 얼떨떨해서 그랬던 것 같아. 나야 너무 행복하지. 대답마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지만 그냥 제가 예민했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시댁과 친정집에서도 저의 소식을 전했어요. 두 분 다 정말 기뻐해 주셨죠. 특히 무뚝뚝하신 것 같은 시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쁜 얼굴로 축하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 드디어 소식이 생겼구나. 너무 축하한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머님, 저희 둘이 이 아이 정말 잘 키워낼게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임신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만삭이 다가오고 있을 즈음에 저는 남편에게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애기 엄마들 보니까 막달 오기 전에 태교 여행들 많이 가더라고. 우리도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방콕이나 홍콩 정도 다녀오는 거 어때? 태교 여행? 에이, 당신 몸도 무거운데 굳이 가야 하나 싶네. 더 무거워지기 전에 가는 거지. 가서 스냅 사진도 찍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속초 정도는 어때?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2박 이상으로 시간 내는 게 지금은 좀 어려워서. 가까운 데로 한번 갈까? 속초? 그래도 나는 해외로 가고 싶은데.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태교 여행을 국내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일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었던지라 아쉬운 대로 속초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속초 여행에서 좋은 호텔을 놔두고 산딸인 저를 알 수 없는 모텔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숙소가 여기라고? 아니, 다른 좋은 곳도 많잖아.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왔어? 그게 5성급 호텔은 전부 예약이 찼고 다른 3성급 호텔은 스위트는 예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더 좋은 데 안이 있나 찾아보다가 그 사이에 예약이 다 차버려서 여기로 오게 됐어. 우리 이번만 여기서 자고 다음에 아기랑 같이 올 때는 내가 좋은 곳을 예약해 둘게. 여러모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추억을 만들어 온 곳에서 괜한 소리를 하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꾹 참고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후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랍 속에 쌓여있는 고지서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딱 봐도 한두 장이 아니었는데 그 고지서들은 온갖 전기세, 수도요금부터 카드 미납 대금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죠. 거의 한 뭉태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것들을 보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죠. 여보,
내가 당신 방 청소를 하다가 이런 걸 봤는데 혹시 이게 다 뭐야? 아니, 내 방 서랍을 함부로 열어보면 어떡해? 아니 여보, 지금 나한테 소리칠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사실 내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어. 어떤 상황인데 그래? 많이 심각한 거야? 사실 같이 일하던 경식이 그놈이 우리 돈을 가지고 전부 날랐어.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지금 좀 힘들어. 그럼 회사는? 당신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사실 지지난달에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팔아넘겼어. 당장 우리 아이 태어나야 하는데 돈이 급하기도 하고 나도 급한 불을 꺼야 해서 당신 곧 출산이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 회사의 사정이 그렇게 된 게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저에게 속사정을 말하는 데까지 마음의 준비가 몇 달이 걸렸고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날 제가 임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기쁨도 잠시였고 앞으로 이 작고 여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답니다. 저희 부부의 본격적인 생활고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정말로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까지 다다른 겁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일단 다른 일이라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당장 코가 석자니까 일단 다른 일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애는 점점 크고 있고. 내가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당신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정말이야. 금방 해결될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 말의 이면에는 남들이 무시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을 조금 더 믿고 바라봐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치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겨놓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아이도 있고 경력도 단절된 상태로 저를 받아주는 회사는 몇 없었어요. 막막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던 저는 결국 작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런 저를 은근히 창피해하는 거였어요.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굶기고 있으면서 뻔뻔하다고 생각했죠. 그놈의 사업이 뭐라고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답답했고요. 한 번은 남편의 동창과 제가 다니는 공장 근처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 너를 여기서 보네? 여기 어쩐 일이야? 재수 씨도 계셨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 근처에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미팅이 있었거든. 우리 먼저 가볼게. 다음에 보자. 남편은 있지도 않은 거래처 미팅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래? 거래처 미팅 온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친구한테 당신이 돈 때문에 공장 일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내가 공장 일하는 게 당신은 창피해?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할게. 우리가 아무리 돈이 급하긴 한데 그래도 당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지금 체면 차릴 때야? 당신이 곧 죽어도 그놈의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주는데 내가 지금 잘 되겠냐고.
아, 됐다, 됐어. 남편은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생활에 정말 지쳐가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 이런 사정을 알고 종종 용돈을 챙겨주시면서 도와주곤 하셨답니다. 엄마는 경마장에서 미화일을 하시는 청소부셨는데 본인도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저한테 도와주셨던 거죠. 그런 엄마한테 한 번씩 돈을 받을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윤서방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너 지금 힘든 거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가 괜히 강한 게 아니야.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오죽하면 그렇게 말수가 적으신 시어머님께서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걔가 어려서부터 뭐 하나 꽂히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아휴,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너를 그만 고생시켜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님도 저희 엄마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맡아주시곤 하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 모르게 저한테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걸 남편이 알면 사업에 가져다 쓴다고 길길이 날뛸 것을 알고 계신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미리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너 절대 이 돈은 네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알면 또 사업한다고 날뛸 녀석이야.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디서 난 돈이에요? 내가 이 정도 돈도 없을까봐 그러니? 너희들 입에 풀칠할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사정이 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머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남편의 사업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죠. 이쯤 되니 남편이 저와 연애할 때 운이 좋아서 한 번 성공한 사업은 그 사람한테 득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달콤함을 맛본 이후 그 맛에 중독된 모습이었으니까요. 일반 월급쟁이로 사는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했겠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으니 자업자득인 꼴이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자신감이 많이 하락된 상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진 못해서 제가 새벽까지 일하는 모습을 바라진 않았을 거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젖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더욱 고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요즘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 수요가 많던데 그거 한번 사업해보는 게 어때? 분명히 승산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동안 힘들게 조금씩 모은 돈에 친정엄마가 조금 보태준 돈을 더하면 남편은 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내던진 사업 아이템이라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지라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주었고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자신감은 다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죠. 주위의 다른 기업에서도 우리 아이템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초기 시작을 뚫는 것이 중요한 사업 시장에서는 남편의 입지는 더욱 굳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연애 때의 그 모습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말하는 겁니다. 윤정아, 이제 너도 일 그만둬.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진짜 믿어도 되는 거지?
저도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아이 하나만 보면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그만두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자신감을 얻다 못해 너무 자신만만해버렸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할 사업을 갑자기 무리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무리하지 마. 내 생각은 아니야. 사업이라는 게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치고 가야 하는 타이밍이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남편과 저는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들게 다시 올라온 만큼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죠. 사업을 크게 벌인 이후 얼마 가지 못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서서히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분명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의 복을 발로 차버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보, 그러게 내가 조금 천천히 끌고 가자 했잖아. 이게 뭐야? 그때는 정말 치고 가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정말 이상하네. 미안해 여보. 그치만 다시. 그만.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제발 다만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의 말에 분에 못 이겨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 남편은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동네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밤낮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월급을 가져다 주는데 솔직히 정말 눈물이 났답니다. 밤 늦게 지쳐서 쓰러져 잠든 남편을 보면 애잔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저희는 정말 힘들게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곧 죽어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본인이 배달 일을 하는 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죠. 배달 일 하는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였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시댁에도 친정에도 그저 남편이 취업을 했다고만 말을 했어요. 남편의 소식을 친정엄마한테만 슬쩍 귀뜸으로 알려드렸는데 엄마는 남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험한 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걱정이야. 엄마, 그 사람도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지. 엄마한테 그동안 조금씩 받아다 쓰는 것도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시 사업 바람이 든 거예요. 이번에 내가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찾았는데 이거 무조건 수요가 있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을 해서더라도 할 기세인 겁니다. 그는 그러고도 남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내가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나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어떻게든 할 거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말한 방향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 우리 한 번 겪은 게 있으니까 이번엔 조심해서 가보자. 어때? 그래 여보. 나도 무리 안 하고 이번엔 당신 말 잘 들을게. 그리고 이번 거 망하면 절대 다시는 사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 조건이면 나도 당신 도와줄게. 다행히도 남편은 이번엔 고집 부리지 않고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잘 따라주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도한 사업이었는데 초반엔 지진부진한 성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 또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싶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시간엔 일을 하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했죠. 남편 또한 사업에만 올인하지 않고 배달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남편의 태도가 변한 부분에 있어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일을 해가면서 사업을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길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과가 슬슬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노력한 만큼 그래도 성과가 나오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또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시동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막아섰어요. 여보, 이번엔 제발 내 말 듣고 천천히 가자.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 절대 아니야. 여보, 그래도 지금 내가 보기엔. 아니, 그럴 거면 지금 접어. 다시 이전 같은 꼴 나는 거 절대 못 봐. 남편은 결국 이번엔 자신의 의견을 순순히 접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크게 확장했던 다른 비슷한 업체들은 한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틈에 남편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정말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될 때였어. 정말 고마워, 여보.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당신 내가 결국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니까. 제 예상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남편은 일적으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삽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저 또한 덩달아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 또한 생활비 걱정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상태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아이에게 좋은 옷을 마음껏 입혀주고 단돈 200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마트에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이번엔 정말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 말 들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네. 사업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하나 봐. 어쩜 그렇게 수완이 좋아? 내가 여자 하나는 잘 만났나 봐. 그것 봐. 진작에 내 말 들었으면 우리 고생하는 시간도 줄었을 텐데. 앞으로 나한테 잘할 거지? 당연하죠, 사모님. 당신 이제 진짜 사모님이야. 알겠어? 그렇게 집안에 웃을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일을 도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의 사업 수완을 믿어주었거든요.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었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가니 남편은 점점 명품 같은 것에 욕심을 과하게 내는 거예요. 여보, 또 신발을 산 거야?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만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당신은 지난번에 장 대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 양반 돈 생기면 생기는 대로 족족 신상품 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사치스럽게 안 봐. 오히려 남들 못 가지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지고 있다면서 축켜 세워주지. 이 바닥이 다 그래. 이게 다 투자이고 이것도 사업의 일환이야. 그래도 지금 비슷한 신발이 몇 켤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생기더니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본성이 나쁜 인간은 아니라 참아주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친하게 지내는 대표들 모임에서 같이 라운딩을 가야 한다면서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빠랑 놀려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말이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 지원이가 아빠랑 캠핑 간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 한 주 내내 그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말도 없이 홀랑 골프 치러 가는 건데? 기다리던 애 생각은 안 나? 그게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그래. 그리고 애랑은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그 모임에서 무슨 아이템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만 안 가면 안 가는 사람 등신되는 거라고. 그놈의 사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당신 이럴 거면
당장 다 때려쳐. 차라리 예전처럼 배달 일을 해. 당신 한 번만 더 배달일 얘기 꺼내기만 해? 진짜 가만 안 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창피한 배달 일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근데 솔직히 내 도움 없었으면 당신이 여기까지 성공했을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됐지? 이제 그만해. 남편은 사업이 잘 되더니 변해도 너무 변한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급하게 수술을 받으실 일이 생긴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물혹이 찼다는 겁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는데 날로써 엄마가 수술대 위에 누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엄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고 저희 집으로 잠시 모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간을 내서 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러는 겁니다. 장모님이? 근데 병원 정도 혼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렇게 심각한 수술도 아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주셨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 아니, 다 지나간 일을 왜 그렇게 끌고 오는 건데?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 받으러 가는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싸우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자 방에서 엄마가 나오시는 겁니다. 애 자는 거 깨울 생각으로 그렇게들 싸우는 거야? 윤정아, 그만둬. 윤서방 말이 맞아. 내가 뭐 대단한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미안하네. 자네 일하는데 방해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게나. 엄마는 그렇게 저희의 싸움을 중지하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원망스러운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잘 나가더니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가족들마저 은근슬쩍 무시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엄마를 모셔다 드렸고 다행히도 수술은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약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걸어다니는데 이상이 없으셨고요. 저는 이번 수술을 계기로 엄마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그 경마장에서 일하는 건 그만두는 게 어때? 이제 엄마 나이도 있고 한데 난 솔직히 좀 걱정돼서. 청소 일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앞으로는 내가 엄마 모실게요. 아이고, 아서. 나 여기서 마음 맞는 동생도 만나고 해서 둘이 재밌게 일하고 있어. 예전에 나 너희들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는 거였지. 지금은 재미로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엄마는 귀엽고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남편 일을 도우러 사무실에 나가면 그 사이에 엄마께서 종종 집에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께서 제게 급히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지금 막 집에 도착했는데 너희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게 지금 생각이 났어. 어쩜 좋아? 내가 지금 바로 다시 집으로 갈게. 어쩜 좋아 정말. 가스불을 안 껐다고? 엄마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근처에 계시니까 부탁 좀 할게. 일단 어머님한테 연락드려야 해서 먼저 끊을게. 저는 황급하게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가셔서 가스불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가스불을 깜빡하셨다고 막 연락을 받아서요. 세상에나 가스불을? 그래.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마. 금방 연락할게. 친정엄마와 저희 집은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당장에 달려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근처에 살고 계시는 시댁에 부탁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어머님이 곧장 집에 가서 가스불을 꺼주실 수 있었고 다른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놀란 마음에 남편이랑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가는 길 내내 남편이 너무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아니,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불 끄는 걸 까먹을 수가 있어?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야? 엄마가 챙길 게 많아서 깜빡했나 보지. 속도 좀 더 내봐. 남편은 주차를 하러 갔고 저는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마침내 도착한 집은 연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큰일이 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나 몰라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이고, 불 안 나서 얼마나 다행이라니. 사돈댁께도 연락 먼저 드리렴. 많이 놀라셨겠다. 예,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너무 놀랬는지 화장실이 급하네. 그리고 어머님은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화장실로 뛰쳐 들어가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택시를 타고 급히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급히 들어오시는 바람에 현관에 있던 남편의 명품 신발을 밟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아유, 엄마 다시 온 거야? 안 와도 괜찮다니까. 내가 저질러 놓고 어떻게 그러니? 아유, 집에 도착해서 얼마나 심장이 내려앉았는지 몰라. 내가 정신이 없어. 나 때문에 많이 놀랐겠다.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 엄마. 깜빡할 수도 있지. 그때 주차를 마치고 뒤이어 들어온 남편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자기 신발을 밟았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장모님, 지금 제 신발 그렇게 밟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신발인 줄 알고 그러냐고요. 장모님이 1년 연봉 다 끌어와도 이거 한 켤레도 못 써요. 장난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일부러 밟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너는 가만히 있어? 지금 나 엿먹으라고 밟은 게 맞죠? 내가 아끼는 건 줄 알고. 내가 그 별것도 아닌 수술 받으러 갈 때 같이 못 가준다고 해서 지금 복수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가스불 올려놓은 걸 까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악침에 걸린 건 아니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만 그치지 못해?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당장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계약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님이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한 짝 들고 오시더니 남편의 뺨을 후려치시는 겁니다. 너 그만하지 못해? 지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엄마, 지금 뭐 하는 건데? 미쳤어? 둘이 어떻게 쌍으로 미쳐가지고 이러는 건데?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저와 엄마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요. 자식놈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요. 내가 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이라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절대 없어. 일어나, 이렇게 있지 마라.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언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너무 의아할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머님에게 반말로 괜찮다고 하니 저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찰 뿐이었어요. 어머님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조용하신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대역 죄인처럼 행동할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이 상황이 전부 다 뭐예요? 어머님은 왜 저희 엄마한테 언니라고 하시는 거고 엄마는 왜 어머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저의 물음에 엄마가 입을 여셨는데 이어지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엄마가 일하고 계신 경마장에서 마음 맞는 동생을 만났다고 했던 게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이런 힘든 일을 왜 하고 계셨던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시댁은 그렇게 힘든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이었답니다.
내가 사실 이놈 친엄마가 아니야. 난 지원이 할아버지 둘째 마누라인데 우리 아저씨 한참 사업으로 잘 되다가 고꾸라지고 힘든 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저놈이 얼마나 지 아빠가 지저분한 일을 한다고 무시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지. 내가 저놈 하나 인간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도 사업에 바람이 들어서 너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라고.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쌈짓돈이라도 좀 쥐어주긴 해야겠고 그래서 내가 사돈댁한테 얘기해서 저놈 몰래 경마장에서 같이 청소일 하면서 너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그걸 언니는 끝까지 비밀에 붙여줬던 거고. 세상에, 어머님 그럼 저희 힘들 때 도와주셨던 그 돈이 경마장에서 청소해서 주신 돈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보태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청소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뻔한 놈이라 어쩔 수 없었어. 그렇다고 새벽까지 일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너를 모른 척할 수도 없었고 내 딴에는 그게 최선이었지 뭐. 저놈 이제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너는 인간 되려면 멀어도 한참 멀었어 이놈아. 우리 동생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그거 지켜보는 나도 속이 안 좋긴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언니가 나 일하면서 험한 꼴 당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챙겨줘서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이 생활도 전부 끝이야. 남편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우리 세 명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얼마 뒤 저한테 오셔서 같이 은행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은행에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은행은 갑자기 왜요? 내가 몇 달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글쎄 죽은 우리 아저씨가 내 앞으로 땅을 조금 사놓은 게 있다더라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연락받고 알았지 뭐야. 근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나는 만져본 적 없는 돈을 주더라고. 내가 다 늙어서 이거 짊어지고 죽을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 맡기려고. 네? 그 돈을 저한테 전부요? 그리고 은행에서 넘겨받은 돈은 자그마치 7억이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의 돈이었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네가 남편 끌어안고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저놈이 심성이 나쁜 놈이 아닌데 사는 게 팍팍했어서 그런지 뭐가 많이 나서 저래. 그래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좀 봐줘. 내가 부탁하는 거야. 너는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구석이 있잖니. 저는 그 돈을 받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말을 했죠. 당신 나랑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당장 사과드려. 그 아니면 나도 당장 당신 사업에서 손 뗄 거니까. 내가 손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 그래도 엄마가 자기 하나 잘 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힘들게 일해가면서 돈을 보태줬다는 얘기에 정신이 좀 들었나 보더라고요. 지도 사람이면 이건 좀 아니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본인도 사업에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수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장모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까지 신발이 뭐라고. 장모님한테 심하게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자네, 우리 윤정이한테도 그러는 건 아니지? 다시 한 번 더 그러기만 해봐. 자네 그리고 자네 엄마한테 가서도 당장 사과 올려. 알겠나? 네, 장모님. 당연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께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뉘우치는 눈빛은 저도 처음 봤었다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이름도 제 명의로 돌리고 집, 차 전부 다 제 명의로 옮겼어요. 남편을 바지 사장으로 둘 생각이었죠. 내가 생각해도 사업은 내가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나한테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거야. 그래도 명목상 당신이 사장하고 내가 이사직을 맡을게. 알겠지? 그거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나랑도 끝이야. 알겠어?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쫓겨나는 건 무서웠겠죠. 남편은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표로서 모든 결정과 업무를 하고 있고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명품도 골프도 전부 끊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명품은 제가 전부 싹 다 팔아버렸고요. 아이 등하교 같은 일들은 전부 남편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더 크게 일으켜 세웠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의 노후까지 책임질 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지금도 저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람 만들어줬다면서 좋아하시고요. 남편한테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할 때는 정말 기분이 못 갔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역시 모든 일은 돈 앞에 장사가 없나 봅니다. 이렇게 제가 주도권을 잡고 살게 되는 걸 보면요. 인생사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기도 하네요. 조금씩 선선해지는 가을날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